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칸 영화제 그 시상 발표가 있었어요. 예? 보통 이제 뭐 영화제는 올림픽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이상하게 누가 황금종려상 받았는지 한국 영화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누가 이게 좋은 상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쵸. 그거를 보도하는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맞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가 경쟁 부분에 진출한 작품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 시상 발표에 대해서 막 희한한 보도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일단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황금종려상을요. 그 프랑스 감독인데요. 이 쥐스탄 트리에 감독이 아나토미 오브 어 폴이라는 작품으로 수상을 했어요. 아나토미 오브 폴? 네. 가을의 해부?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추락의 해부도 될 수가 있고요. 예,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 감독이 받았는데 그 칸 영화제에서요. 여성 감독이 황금종려상 받은 게 몇 번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인 캠피온. 그렇죠. 그게 첫 번째였죠.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게 93년. 93년이요? 네. 피아노. 굉장히 오래됐죠. 맞아요. 피아노로 받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죠. 예. 네. 파워 오브 독. 파워 오브 독도 있었죠. 대박이지. 네. 그리고 2021년에 티탄에 줄리아 디크루노 감독이 받은 게 두 번째 거거든요. 몰라요. 네. 그 작품이 두 번째였어요. 디크루노. 예. 이 티탄이라는 작품을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처음 30분 동안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이 몸 안에 이제 그 금속으로 된 것들을 이제 몸에 박아 넣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 크로넨버그의 크래쉬. 그렇죠. 예전에 크래쉬 느낌도 있는데요. 예. 뒤에 전개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아나토미 오브 어 폴이 여성 감독으로는 세 번째 황금종려상을 받았는데 제인 폰다가 그 시상자로 나섰어요. 예. 그래서 제인 폰다가 처음에 자신이 이 칸 영화제 왔을 때는 경쟁 부분에 여성 감독 작품이 한 편도 없었다고. 예.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제 올해 그 세 번째 수상자가 나왔는데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또 그런 또 심사평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2등격인 심사위원 대상 작품에는요. 그 스칼렛 요한슨이 외계인으로 출연했던 언더 더 스킨. 좋지. 네, 그렇죠. 진짜 의외로 좋았어. 맞아요. 예. 그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이 만든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작품이 이제 수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쟁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수상하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개봉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수입사들이 이 수입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작품이 올까 굉장히 궁금한데 그 황금종려상 같은 경우 아나토미 오브 폴 같은 경우는요. 이 소설가 남편이 이제 살해된 혐의를 받는데 아내가 혹시 가해자는 아닐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처한 그런 위치 또 여성이 현재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성 문제를 좀 해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또 개봉이 된다면 국내에선 좀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러네요. 네. 네. 송강호 씨가 또 여우주연상 시상사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전년에 브로커로 남우주연상, 그러니까 연기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전년에 받았던 수상자가 시상자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전통인데요. 예. 여우주연상은요, 튀르키예 감독인데요. 누리빌게 제일란이라고 이분은 영화를 발표하기만 하면 항상 경쟁 부분에 오르는 그런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렇군요. 네. 어바웃 드라이 그래시스의 그 배우 메르베 디즈다르가 그 영광을 안았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시상을 하면서 배우나 예술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쁨과 고통의 시간이 공존하는 것 같다. 이 무대 위 기쁨을 위해 그토록 긴 시간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늘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바친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요. 네. 우리 이외에 어떤 또 주요 수상작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일본의 배우인데요. 야쿠쇼 코지. 야쿠쇼 코지. 한때는 뭔가 그 국민 그렇죠. 국민 남친에서 국민 삼촌에서 국민 불륜남에서 지금은 무슨 국민 전직 장군, 국민 전직 도쿠가와 이에야스. 진짜 뭐 아무튼 굵직한 배역은 다 맡아오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야쿠쇼 코지 같은 경우는 일본 영화에 출연한 게 아니라 빈 벤더스 감독이 만든 퍼펙트 데이스에 출연했어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요. 남우주연상 받았어? 네네. 야쿠쇼 코지가? 네.
까맣게 대단하죠. 몰랐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근데 꽤 된 작품들인데. 그렇죠. 그 시리즈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아키 카오리스마키는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고 또 만드는 작품마다 경쟁 부분에 진출하고 있고 뭐 웅디도 칸 영화제 이제 가셨기 때문에 알지만 처음에 영화가 상영이 되면 정말 온갖 매체들이 평점을 바로바로 매기잖아요. 그 데일리들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 데일리들의 평점이 그 시상 결과가 곧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네, 그렇죠. 아니지만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공기가 있지, 공기가. 그렇죠.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이 만든 작품 이제 폴린 리브스라는 작품인데 그런 평가들 이런 평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상은 받을 것이다. 오호. 하지만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를 궁금해했는데 심사위원상 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감독상은 이 트라나논 감독이 받았는데 트라나논 감독도 아마 국내에 또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트라나논 감독이 더 포토페라는 작품으로 어려운데? 더 포토페. 포토페? 네. 페? 네, 포토페. 이게 1885년 프랑스를 배경으로요. 요리사와 미식가가 서로 사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몬스터라는 작품으로 이제 경쟁 부분 진출했는데 여기 시나리오를 쓴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카모토 유지가 참석은 못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대신 올라가가지고 상을 받기도 했는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본인이 이제 뭐 심사위원 대상을 받던 감독상을 받던 작년에 브로커로 또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던 나오는 작품마다 상 하나씩은 꼭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좋은 작품을 잘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몬스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 갔던 이제 국내 기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보면 이제 그 소셜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괴물 같은 작품은 기존에 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느낌과 전혀 다르대요. 어떨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뭐 국내 수입사가 정해졌다고 하니까요. 곧 볼 수 있겠죠. 그 최근작들로 올수록 뭔가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신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다큐 감독으로 출발하셨으니까. 네네. 그렇죠. 다큐 때 다뤘던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스릴러인가요, 이번 거?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요즘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정말 다양한 그 작품의 소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아닌데요. 국내 기자들이 올리는 작품 보면 뭐 경쟁 부분에 오른 작품은 아닌데 웨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 있잖아요. 웨스 앤더슨. 그게 가장 재밌었다. 제목이 에크로이드 시티. 에크로이드 시티. 그래서 뭐 웨스 앤더슨의 작품은 항상 또 국내 개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름 언급된 모든 감독님들 중에서 웨스 앤더슨이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칸 영화제의 관심은 경쟁 부분에 많이 몰리지만 그래도 그 작품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좀 증명하는 그런 얘기겠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지훈 감독 작품 반응 어때요? 거미집 같은 경우는 호평과 혹평이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너무 반복적인 웃음을 준다라는 평이 있고요. 그리고 화제가 되는 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거미집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본 칸 영화제에선 최고로 재밌는 것 같다라는 평을 남겼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작품이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송강호 배우가 또 출연을 하잖아요.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 칸 영화제에서 굵직굵직한 작품에 많이 나왔고 또 작년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미집이 상영된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또 참석을 했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극장 개봉작 알아볼 시간인데 뭐 극장 개봉작 혹은 OTT 신작을 우리 이 시간에 해부를 하죠. 그쵸, 어떤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극장에서 개봉한 신작을 해부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나토비 오브 범죄도시 3탄. 범죄도시는 영문으로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매편 제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1편이랑 2편이랑 영문 제목이 달라요. 영문 제목은 계속 바뀌고 있고 국내 제목만 이제 뒤에 편수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범죄도시 3가 오늘
우리 주제군요. 네네네. 범죄도시 3에서 악역을 맡은 이준혁 배우. 네네네. 우리 이준혁 배우가 허지웅 씨도 초대석 출연하시군요. 출연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준혁 배우가 이제 범죄도시 3편에서 빌런인데요. 이름이 주성철입니다. 네. 전신의 21 편집장. 그렇죠. 요즘에 이제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일종의 지금 유머 코드에서 기자 시사회를 하는데 예. 처음에 이름이 안 나오다가 거기에 이제 일본인 역할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주성철을 하는데 밑에 자막으로 주성철 이렇게 박히거든요. 근데 여기 시사회 곳곳에 주성철 그 영화 평론가 아시는 분들이 크크 웃는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준혁 배우 그래서 잘했나요? 저는 이제 잘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역인데다가 그 일본 조직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최대 조직에서 마약을 다루는 조직인데요. 거기서 몇 명이 한국으로 도망가서 몰래 마약을 빼돌려서 극 중에 이제 이준혁 배우하고 손을 잡고 그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뭔가 살짝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복잡해졌어요. 왜 여쭤봤냐면은 이준혁 배우가 이제 기존에 가장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캐릭터가 비밀의 숲에서의 맞아요. 검사 캐릭터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좀 밉살 맞고 네네. 얄밉다가 뒤에는 정도 있고 좀 바꿔야지죠. 예, 그리고 맞아요. 이 뭐랄까요? 약간 유머러스한. 네네. 근데 본인이 웃기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한 행동이 이제 굉장히 코믹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악역을 맞아요. 범죄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한 거죠. 일단은 목소리 톤을 바꿨어요. 그 악역의 그 역할에 맞춰가지고 목소리를 좀 더 쉰 듯한 목소리를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악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하들에게 호통을 많이 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배우 본인은 좀 목소리를 기존의 자신의 목소리에서 좀 쉰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그것이 주는 어떤 좀 불쾌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뭔가 뒤로 바람에 맞은 듯한 머리. 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 아니고요. 국내 사람이고 그리고 중간에 반전이 살짝 있습니다. 극 중에 주성철의 출신과 관련해 가지고 좀 반전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입체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2편의 손석구와 1편의 윤계상 배우의 악역과 비교하면 어떠냐? 라고 하는데 저는 뭐 누가 더 낫다 이런 거보다는 화제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계상 배우 1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윤계상 배우는 좀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악역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너무 잘했잖아요. 장첸 역할.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마다 이게 평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 제일 멋졌어요. 그렇죠. 이 시리즈에서 가장 멋진 악역이었죠. 그리고 그게 1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외성이 좀 있었잖아요. 2편에 이제 손석구 배우 같은 경우는 당시에 나의 그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면서 비슷한 시기에 또 범죄도시 2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주는 의외성도 있었고 이준혁 배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잘생기고 비밀의 숲에서도 살짝 좀 악역은 있었지만 좀 바뀌었잖아요. 서동재.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 범죄도시 3에서는 철저한 악역이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좀 어필하는 점이 있고 그 국중 이제 마석도 형사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예. 오히려 마석도 그 형사 같은 경우는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빌런들은 오히려 반대로 호리호리한 느낌들. 이게 이제 이 범죄도시 3가 갖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갖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4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이제 기획 들어가서 제작 전이라고 하는데 4편도 이미 그 악역의 배우가 결정이 돼 있어요. 누군데요? 김무열 배우가 이제 맡기로 했거든요. 맞았다. 네. 진작에 결정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악역으로 맡는 배우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맥락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무슨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동석 배우와는 이미지상으로 좀 반대되는 약간 호리호리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배우들이 악역으로 이제 캐스팅되고 있고 그래서 이준혁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범죄도시 2편이 지난해 개봉했잖아요. 근데 개봉하기 전에 이제 마동석 배우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3편의 악역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준혁 배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도 좀 새로운 그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캐스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주 4.3 때 넘어간 네. 그런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3편은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2편까지는 이제 금천서 일반 형사 그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일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달리해서 이제 광역수사대로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 반장님 안 나온다면서 이제. 네, 최기아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아, 반장님은 좋은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반장님이 이 광역수사대 반장님이 이범수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여기 팀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뭔가 극중에 이범수 반장님께서는 내가 먼저 앞장설게 라고 하지만 앞장섰다가 항상 뭔가 일을 당하고 네, 많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그 마석도 형사 역을 제외하고는 다 바뀌었어요, 배우들이. 예, 그래가지고 잠깐, 근데 빠지면 안 되는 분들 몇 명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장희수 역할을 했던 박지연 배우. 극 중에 본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쿠키가 있어요. 4편을 예고할 때 잠깐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2편까지 이제 범죄도시가 어떤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편에서는 좀 그것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준혁 배우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아까 이제 일본 조직도 관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런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빌런의 어떤 역할들을 좀 키웠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서에서 광역수사대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좀 배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본 배우도 뭐 이제 배경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네네. 일본 배우가 나와요. 네, 아오키 무네타카. 바람의 검심 시리즈를 본 팬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졌는데, 바람의 검심 잘 만들었어.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아오키 무네타카를 좀 캐스팅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영화를 범죄도시 2와 3를 만든 감독이 이상영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오키 무네타카를 보고 유선으로 이제 한번 처음 만나는 역할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오키 무네타카가 그 오디션에서 실제로 범죄도시 3에서 일본 조직원으로 나오는데 자신이 그 복장 같은 것들을 하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사람은 벌써 준비성도 좋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다가 액션을 많이 쓰는 역할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칼을 쓰거든요. 바람의 검심 무술팀하고 연습까지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됐군, 캐스팅하자 라고 해서 이제 아오키 무네타카가 또 다른 빌런으로 이 영화에 또 출연을 합니다. 바람의 검심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원작 애니메이션 팬이라서 기대를 1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잘 만들 리가 없으니까 일본이 그런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잘 못 만드니까. 근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군요. 그 시리즈가 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범죄도시 3 같은 경우 처음에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가 나온다는 정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개봉을 시사를 한 후에 많이들 아오키 무네타카 배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범죄도시 3에서도 이제 이준혁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아오키 무네타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범수, 네, 또 아까 언급해 주셨나? 김민재 씨도 이제 새로 김민재 배우도 나와가지고 마석도 배우와 뭔가 티키타카. 그래요. 누가 더 잘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유머를 구사합니다. 그래요. 참 좋은 논쟁이네요. 우리 새롭게 이제 투입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 익숙한 시리즈고, 그쵸. 주인공은 같고, 어떤 모습일지 참 기대가 되는데, 이상영 감독이 이제 이 범죄도시 2편과 2편에 이어서 3편까지 연출을 하네요. 네, 그 이상영 감독이 범죄도시 1편에서 이제 조감독 출신이었거든요. 범죄도시 2편을요. 1편을 만들었던 이제 강윤성 감독이 원래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강윤성 감독이 새로운 신작, 새로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나가면서 공석이당 된 자리에 이상영 감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2편이 1편보다 훨씬 크게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1편의 의외성에 놀랐던. 그렇죠. 오랫동안 그 영화에 즐거워했던.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2편을 보러 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올해는 완전히 끊겼지만 범죄도시 2편이 개봉할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풀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가고 싶은 그런 좀 욕구들이 있었는데 그걸 범죄도시 2가 풀어주면서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흥행 성적에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상영 감독이 3편까지 이제 맡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편과 3편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범죄도시도 이제 시리즈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좀 패턴들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패턴을 좀 일부러 네,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시리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특히- 전혀 뭐 그런 거 없는 작품들도 많은데 맞아요. 속편이라고 하더라도 이 작품은 마치 이제 뭐 우리 예전에 투캅스나 네네네네. 이런 것들처럼 앞에 거를 일부러 변형해서 혹은 그렇죠. 반복해서 맞아요. 함으로써 뭔가 좀 웃음이나 그렇죠. 즐거움을 더 주려고 하는 네. 그런 오락 시리즈죠. 맞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음. 진실의 방 시퀀스가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금천선은 실제로 이렇게 진실의 방을 커튼을 가려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엔 광역수사대는 그 사무실 같은 데가 뻥 뚫려 있어요. 어, 진실의 방을 만들기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 변주해가지고 이제 코믹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뭐 진실의 운동장 이런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고요. 그렇군요. 진실의 방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오. 네,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은 악당들이 정말 그냥 악독하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당들을 이 마석도가 정말 한 주먹에 그냥 죄패잖아요. 예. 거기서 오는 쾌감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범죄도시 3에서 여기에 이제 마동석 배우가 항상 제작자로도 참여를 하잖아요. 아, 각본에도 그럼요. 참여를 하고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도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한 주먹에 이 악당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에 관객분들이 이제는 좀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주먹은 아닙니다. 네, 여러 발의 주먹으로 상대를 이제 쓰러뜨리면서 여러 발이요? 네. 그래서 좀 그 액션의 다양성 측면에서 전편하고 좀 달라진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진짜 네. 맷집으로도 좀 경쟁이 가능한 악당도 한번 언젠가는 시리즈에 등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범죄도시 시리즈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 극중의 마석도 형사가 악당들을 물리치긴 했는데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죽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헐리우드의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있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빌런들이 어. 같이 뭉치는 거예요. 괜찮네. 서로 사이는 안 좋지만 마석도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한번 스피노프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네. 이 사람들 다 모으면 출연료가 어떻게? 네. 뭐 출연료가 높긴 하겠지만 예. 그거 자체로도 화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별로 혹하진 않으시는군요. 실제 투자를 받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전형적으로 떠올리는 그쵸. 기획안. 네. 이렇게 기획을 하니까 예. 네. 영화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아니야, 근데 재밌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스피노프 같은 경우 흥미로운 소식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에서는 이제 마동석 배우가 굉장히 잘 알려졌고, 그래가지고 이터널스에도 이제 출연을 했고, 마블 영화에도 향후 또 3편을 더 출연하기도 하고, 길가메시 역할. 그렇죠. 그리고 악인전 같은 경우 이제 리메이크 판권이 팔려 있고,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제안이 온 게 있대요. 범죄도시 관련해가지고 스피노프를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범죄도시를 리메이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범죄도시를 만드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왔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대요. 그래서 뭐 마석도 형사가 미국으로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스피노프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뭐 이런 시리즈야 사실 생명력만 유지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을 것 같죠. 예. 이미 이제 4편도 제작에 들어가 있고 이런 스피노프 얘기도 있고 단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 이제 범죄도시도 3편이나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흥미를 좀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그 점에서는 이제 4편에서 그래서 이 마동석 배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3편까지 왔으니까 4편에서는 좀 더 큰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동석 배우가 범죄도시에 쏟는 그런 이제 노력이나 열정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뭐 제작자로 참여도 하기도 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또 캐스팅에 관여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각본 작업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새로운 모습에 대한 그런 뭐 열의도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마동석 씨가 빵 때렸는데 끄떡도 안 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당황하는. 타노스 정도. 그런 악당도 언젠간 등장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재밌겠어요.